50년 전 홀리브링 레이블을 준 시바 로제스는 다크브링 싱클레어를 부숨으로써 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싱클레어는 파괴되지 않았고 되려 대파괴, 오버드라이브가 일어났죠. 인근 지역이 전부 소멸될 정도의 피해 속 수호견 프루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시바 로제스. 싱클레어는 그대로 도주하며 5개로 쪼개졌고 시바를 지키며 힘을 다한 프루와 함께 레이브도 4개로 나눠져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다크브링, 속칭 DB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데몬카드가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할 유일한 수단인 레이브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 세계는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있었죠. 전쟁의 여파가 미처 닿지 않은 게러지 섬. 그곳에서 자신의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 하루 글로리는 어느 날 프루를 낳고 이후 노쇠한 레이브 마스터 시바를 만나 그리 돕는 계기를 통해 레이브의 선택을 받습니다. 시바에게 10 커맨드 먼츠를 인도받은 하루는 적을 상대하며 2번째 형상 익스플로전까지 단숨에 깨우치는 등 누가 보아도 레이브 마스터가 될 제목이었죠. 하지만 하루는 유일한 가족인 누나의 곁을 떠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고 누나 카틀레아까지 자신을 말리자 끝내 레이브 마스터 자리를 포기한 채 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결정에 크게 실망한 시바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직접 레이브를 찾아 나서기로 하죠. 같은 시각 마을은 레이브를 쫓아 섬에 온 데몬카드 일당에게 처참히 파괴당하고 시바 또한 육철 장군 중 하나인 슈다에게 패배해 레이브를 빼앗길 처지에 놓입니다. 타이밍 좋게 등장한 하루는 시바를 대신해 슈다와 맞섰고 곧 그의 검이 슈다의 다크브링을 부수는 데 성공하죠. 다크브링을 잃은 슈다는 미련 없이 후퇴하는데 하루의 이름을 듣고서 그의 아버지 게일을 언급합니다. 하루는 어떻게 데몬카드 간부가 사라진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 도대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죠. 해당 의문을 해결해준 것은 오래 알고 지낸 갯마. 그를 통해 아버지 게일이 레이브를 찾기 위해 섬을 떠났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카틀레아가 레이브라는 단어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하루는 고민 끝에 이대 레이브 마스터라는 중책을 짊어진 채 뿔뿔이 흩어진 레이브를 모아 데몬카드에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린 카틀레아도 이번엔 말리지 않고 하루의 뜻을 존중해주죠. 프루와 함께 섬을 떠난 하루의 첫 목적지는 전설의 대장장이 무지카가 있는 송대륙. 일전의 싸움으로 검이 부서져 반드시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먼저 힙합타운에 도착한 하루. 그곳에서 기억을 잃은 소녀 엘리를 만나고 그녀와 합동 전선을 이뤄 데몬카드의 일원 조코를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엘리는 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자 하루의 동료로 합류하죠. 세계 최대의 무기도시 펑크 스트리트에 도착한 하루와 엘리. 전설의 대장장이 갈레인 무지카의 도움으로 검을 고치는 데 성공한 하루는 그의 간곡한 부탁을 받습니다. 바로 데몬카드의 부대장 란스를 쓰러뜨려 달라는 것. 과거 무지카에게 검을 받은 란스는 시험해 봐야겠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무지카의 가족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탓에 자식 부부는 사망, 손자는 행방불명되었고 그때의 죄책감으로 갈레인은 오랜 세월 술에 의존해 살아왔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들은 하루는 곧장 란스와 대적했고 그와 함께 저주받은 검까지 깨부수는 데 성공합니다. 싸우는 과정 속 갈레인의 손자 햄리오 무지카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으나 나아갈 방향이 서로 달라 일행으로 합류하진 않죠. 갈레인의 조언에 따라 레이브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전해지는 지역 성강의 땅으로 향하는 하루와 엘리.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자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마을 스카에 도착합니다. 스카는 어느 날 등장한 번개를 부르는 한 남자로 인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는 불현듯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바로 번개로 자신을 공격하였던 이름 모를 남자를 말이죠. 아무 기억도 없는 자신을 적대하며 공격까지 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혹은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를 쫓는다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게 번개를 다루는 남자가 있는 저택으로 향했으나 그는 엘리가 찾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데몬카드의 부대장 고우. 자신의 부인 로자의 영화 촬영을 위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을에 비를 뿌려대고 있었고 이런 악행은 하루와 엘리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크브링이 깨져 악한 마음이 사라진 고우와 로자는 자신들이 마을에 저질렀던 짓을 후회하며 마을 재건에 힘쓰리라 마음먹죠. 괘씸한 고우와 마을 촌장에게 정보를 얻은 하루와 엘리. 곧장 레이브가 잠든 곳 아쿠마 홀로 향합니다. 그곳엔 이미 데몬카드가 진을 치고서 레이브를 수색하고 있었죠. 데몬카드의 일원으로 위장해 아쿠아 홀로 잠입한 하루와 엘리는 햄리오 무지카를 만나고 그와 동행해 첫 번째 레이브가 잠든 곳에 도달합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과거 시바와 함께 전쟁에 나선 창천 사전사 중 한 명인 디어 하운드. 그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으나 레이브가 4개로 쪼개진 것을 계기로 동물의 모습을 빌어 레이브를 지키고 있던 것. 그에게 지식의 레이브를 받는 하루. 지식의 레이브가 지닌 능력은 탱 커맨드 먼츠가 지닌 열검의 기능과 레이브의 능력을 단번에 알려주는 것. 이를 통해 하루는 세 번째 형상 음속의 검 실페리온을 습득하죠. 제 역할을 다한 디어 하운드는 성불하고 하루 일행을 쫓아온 슈다는 지식의 레이브를 빼앗고자 끝내지 못했던 싸움을 재개합니다. 이번 싸움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DB 베니시 필드로 하늘 높이 솟아오른 슈다와 하루. 바닥이 투명한 탓에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파악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결투장이죠. 슈다가 장착한 DB는 원하는 좌표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탓에 근접전 원툴인 하루는 고전합니다. 게다가 근접하더라도 슈다 또한 검을 잘 다루는 검사이기에 하루의 검을 맞고 다시 DB를 통한 공격을 이어가니 하루만 데미지가 쌓여가죠.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하루. 실페리온을 장착한 채 폭발하는 타이밍에 맞춰 슈다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슈다. 그는 자신을 쓰러뜨린 게일의 아들 하루를 해치움으로써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게다가 하루는 짊어진 책임이 남다른 레이브 마스터였기에 끝내 슈다는 패배하고 맙니다. 필드 바깥으로 튕겨나간 슈다를 간신히 붙잡은 하루. 자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며 슈다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제 팔을 직접 자르는 슈다. 짧은 순간 하루를 향한 진심 어린 말을 쏟아내고선 비행선 아래로 한없이 추락하죠. 여러 폭발의 여파로 자폭 기능이 실행된 랩소디아. 하루와 동료들은 무지카가 속한 집단 실버리듬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긴 싸움의 여파로 휴식이 필요했던 그들은 송대륙 최대 도시 엑스페리먼트로 향했고 말 그대로 마음도 몸도 편한 휴가를 보내죠. 그들은 다같이 왕국전쟁 박물관으로 향하는데 엘리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 리샤 발렌타인의 초상화를 본 뒤 짧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름 모를 인물과 함께 그녀의 무덤에 갔던 짧은 기억이었죠. 같은 시각 데몬카드는 슈다의 패배를 전해 듣고 다시 한번 하루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일원 지그아르트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를 쓰러뜨리는 명령이 아닌 다른 목적을 쫓고 있었죠. 바로 시간을 폭주시킬 정도의 대마력 에테리온을 가진 소녀 3173을 죽이는 것. 그렇게 그는 엘리의 앞에 당도해 그녀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과거를 알려줍니다. 지그아르트는 시간의 파수꾼으로서 시간에 간섭하는 무리를 처단하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 혼란을 주는 것은 무수히 많으나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에테리온. 창조와 파괴의 마법이라 일컫는 에테리온은 과거 왕국전쟁 시기의 인물 리샤 발렌타인만 사용할 수 있었던 능력인데 그녀가 이를 통해 레이브를 창조해냈죠. 워낙 강대한 힘인지라 리샤가 죽은 후에도 비밀리에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지그는 오랜 조사 끝에 연구소를 파괴하였으나 단 한 명의 실험체 3173이 완성된 에테리온을 지닌 채 살아있었고 필히 죽일 만큼의 공격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엘리였죠. 이름조차 잊은 엘리가 자신의 이름이라 추측한 이니셜은 3173이라는 실험체 번호. 충격적인 과거를 전해들은 엘리는 지그아르트 앞에 무너져 내렸고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는 지그는 진심을 다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무수한 공격 속에 빈사 상태까지 향한 엘리. 그녀를 향한 마지막 일격을 막아서는 하루. 곧장 싸움을 시작한 하루는 강력한 지그의 마법에 고전하나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마법을 봉인하는 네 번째 형상 룬 세이브를 습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더불어 마력을 지니지 않은 검은 마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본 형상인 아이젠 미티어와
룬세이브를 적절히 사용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잘한 마법으론 하루를 꺾을 수 없다 판단한 지그는 우주마법 아르테아리스를 펼쳐 그 안에 하루를 가둡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나 어째서인지 마법이 부서지기 시작하죠. 아르테아리스에 휩쓸린 엘리가 하루를 마주하고 불안정한 육체 속 에테리온이 레이브와 공명하며 작게나마 폭주한 것. 이로 인해 둘을 가둔 마법은 산산조각나고 끝끝내 에테리온이 깨어남에 지그는 절망합니다. 강력한 폭풍 탓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속 하루는 천천히 엘리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룬세이브를 사용합니다. 누구보다도 레이브를, 엘리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행히 에테리온을 봉인하는 데 성공하죠. 에테리온을 깨우는 것도 레이브, 봉인하는 것도 레이브라는 사실은 이제껏 엘리를 죽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지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하루와 동료들이 찾는 투쟁의 레이브가 혼돈의 나라 루카 대륙에 있음을 알려준 뒤 자리를 뜨죠. 그의 말에 따라 하루와 동료들은 루카 대륙으로 향해 투쟁의 레이브가 잠든 곳 라바리아에 도착합니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인물 창천 사전사 클레아의 후예인 레미와 그의 동료에게 마을을 침략하는 마귀의 우두머리가 게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죠. 큰 배신감을 느낀 하루는 홀로 마귀 군단이 자리한 지네탑으로 향하고 단신으로 마귀 군단의 절반을 해치우는 기염을 토합니다. 피투성이의 몸으로 지쳐 쓰러진 하루. 그의 앞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 게일 글로리가 나타납니다. 그의 등장과 더불어 같은 이름을 지닌 자 데몬카드의 수장 게일 레아그로브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제서야 하루는 레미가 말한 마귀의 우두머리가 킹 게일 레아그로브란 사실을 파악하죠. 두 게일이 한 장소에 모인 것은 바로 오늘이 시간이 교차하는 날이자 새로운 DB를 만들기 위한 의식 앵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었고 킹은 앵클레임을 실행하고자 게일은 이를 막고자 지네탑으로 모인 것. 하루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으나 앵클레임이 시작된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는 말보단 믿음으로 게일과 함께 킹을 해치우고자 합니다. 허나 동행도 잠시, 함정 탓에 둘은 헤어져 게일이 먼저 킹을 상대하기 위해 꼭대기층으로 향하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레미 일당과 엘리, 무지카도 지네탑에 도착하였고 킹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마계 기사단인 왕궁 수호신을 소환합니다. 게일과 헤어진 하루는 용인 레트, 반격의 라카스를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 5번째 형상 블루 크림슨을 습득하고 그들을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유 없이 그저 싸우는 것을 즐겨왔던 레트. 그와 반대로 염원하는 것이 있기에 싸울 수 있다 말하는 하루에게 패배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죠. 레미 일당과 엘리, 무지카도 각각의 왕궁 수호신을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싸움이 길어져 앵클레임의 완성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분. 모두의 염원을 짊어진 하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탑의 꼭대기로, 엘리는 창천 사전사 클레아에게 투쟁의 레이브를 건네받아 이를 전해주고자 하루의 뒤를 쫓죠. 꼭대기에 도착한 하루는 아버지를 도와 킹과 맞섭니다. 킹은 10 커맨드 먼츠를 빼닮은 DB 데카로구스로 2대 1임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은 흘러 앵클레임이 마무리되고 대파기를 일으킬 DB 엔드 오브 어스가 완성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는 게일 글로리 몸속에 존재하였죠. 자신의 목적이 게일 글로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라 말하는 킹.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된 과거 25년 전의 오늘을 이야기하죠. 0041년 종전 기념일. 킹과 게일은 사람들을 해치는 마귀를 토벌하고자 데몬카드를 조직합니다. 이에 많은 전사가 모여들었고 점차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해갔죠. 먹여 살릴 조직원이 많아져 마귀 토벌만으로는 자금을 충당할 수 없자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고 이 과정 속에서 갈등이 빚어져 두 게일은 갈라서고 맙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게러지 섬에서 가족을 꾸린 게일은 데몬카드가 DB를 이용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전해 들었죠. 자신의 친구 킹과 DB로 무장한 데몬카드를 막기 위해선 레이브가 필요했고 그렇게 가족 곁을 떠나는 게일. 하지만 레이브는 찾을 수 없었고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 5년 뒤 설득을 위해 킹의 앞으로 향하죠. 하지만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게일은 어떻게든 킹을 막고자 제국군에게 데몬카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게일의 목적은 단순히 킹을 체포하는 것이었으나 제국군은 무력 진압을 해버렸고, 이 과정 속에서 킹의 아내 에밀리아와 아들 루시아가 죽는 참극이 벌어졌죠. 극대노한 킹은 DB를 통해 감옥에서 탈출한 뒤 자책하고 있던 게일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게일을 찾아 나섰던 그의 아내 사쿠라가 킹을 막아섰고,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자 킹은 사쿠라를 죽이고 맙니다. 그 뒤 정신을 잃은 게일의 몸속에 엔드 오브 어스의 씨앗을 심었죠. 그의 몸 안에 있는 엔드 오브 어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게일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의 곁에 가지도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지속한 것. 이런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하루는 이 모든 슬픔을 끝내기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킹의 무력이 압도적이었으나 타이밍 좋게 등장한 엘리가 건넨 투쟁의 레이브로 판도가 뒤집히죠. 투쟁의 레이브는 특이하게도 푸르를 파워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킹의 기술 데스페라도 붐을 막아냅니다. 강한 기술을 사용한 뒤 틈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순식간에 맹공을 펼쳐 킹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허나 복수의 눈이 먼 킹은 최상급 DB 몬스터 프리즌을 사용해 괴물이 되면서까지도 싸움을 이어갑니다. 이에 하루와 게일은 힘을 합쳐 그를 무찔렀고, 제정신이 돌아온 킹은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힘이 다한 그에겐 마지막 수단인 순간이동 DB 워프로드가 있었고, 이것을 사용해 DC 본부에 집결한 육철 장군을 가져오는 역전 찬스의 기회가 남아있었습니다. 킹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비극의 순환고리를 끊으라 말하나 게일은 여전히 친구인 그를 죽일 수 없어 칼을 내려놓죠. 그 모습을 본 킹은 엔드 오브 어스를 발동시켜 대파괴를 일으키는 듯 하였으나 워프로드로 엔드 오브 어스를 데몬카드 본부로 이동시켜 대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리곤 두 번 다시 슬픔의 시간이 교차하지 않도록 게일의 검으로 제 몸을 찌르죠. 죽어가는 그는 괘씸해 사쿠라를 죽였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에밀리아가 죽은 것도 루시아가 죽은 것도 다 자신의 탓이라 울부짖는 그는 게일과의 마지막 악수를 끝으로 숨을 거두죠. 게일을 포함한 모두는 킹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붕괴하는 지네탑에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닥이 불안정했던 탓에 게일과 하루가 잔해 속에 갇히고 말죠. 슈다가 왜 게일의 뒤를 쫓는지, 엘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때 게일은 별의 기억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이 세상 모든 물음과 해답이 모인 몇십억 년이나 되는 별의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낸 성지라 일컫는 곳. 이렇게 몇십억 년의 기억을 전부 간직한 별에 비해 몇십 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은 그마저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마음에 남기고 나쁜 것은 모두 잊고자 하죠. 그렇기에 오늘을 잊지 말란 말과 함께 떨어지는 잔해 속에서 게일은 하루를 감쌉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아들, 하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죠. 숭고한 희생으로 살아남은 하루, 게일의 무덤은 현 위치 라바리아에 안치되었고, 하루는 꿈속에서 게일을 만나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엘리의 기억과 남은 레이브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죠.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중상을 입었던 무지카가 무사히 퇴원하며 다시 한번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하루와 싸우고 괘씸한 레트까지 동료로 합류하죠. 엘리는 자신의 잃은 기억을 되찾고자, 하루는 레이브를 찾고자, 무지카는 자신의 스승이 말한 배 실버레이를 찾기 위해 모든 의문과 답이 모인 곳 별의 기억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선 레이브가 흩어진 장소 심포니아로 향하죠. 한편 지그하르트는 에테리온 프로젝트가 200명가량의 실험 실패를 끝으로 종료되었음을 파악합니다. 그 말은즉 엘리는 실험체가 아니었다는 뜻. 무수한 의문 속 한 가지 해답에 도달한 그는 이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자 슬픔이 잠든 땅 심포니아로 향하죠. 킹이 죽고 데몬카드도 파멸에 이르렀으나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천여 개에 달하는 악의 세력이 패권을 쥐고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류 유격단, 오니가미, 블루 가디언즈가 가장 세력이 컸죠. 이들과 대적하는 제국군이 대책을 내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사이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금발의 악마가 사막의 감옥 메가 유니트에서 탈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당 현장에 도착한 지그는 유일한 생존자에게서 금발의 악마가 심포니아로 향할 것이라 전해 듣죠. 한편 무지카의 비행선으로 움직이는 하루 일행은 두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수입이 없어 자금이 곧 바닥을 보인다는 것과 이로 인해 심포니아로 향할 유일한 관문 엠파이어 게이트의 입장비를 낼 수 없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행 자금을 지원해줄 후원자를 찾아 나섰고 스카이 카지노에 도착해 세계적인 대부호 루비를 만나 그를 동료로 삼으며 자금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엠파이어 게이트까지 그의 소유인지라 일행을 둘러싼 문제 모두 단번에 해결되죠. 이때 하루 일행을 쫓는 도류 유격단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루비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갈취해왔고 다시 루비를 손에 넣고자 엠파이어 게이트까지 부수며 일행을 위협하죠. 심포니아로 향할 관문이 사라진 지금 유일한 방법은 거대한 폭풍, 데스스톰을 뚫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직접 탱 커맨드 먼추를 휘둘러 폭풍을 반으로 갈라 무사히 심포니아에 도착하죠. 대파계의 여파로 황무지로 변한 심포니아에서 일행은 프루의 도움으로 남겨진 레이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때 일행의 앞에 금발의 악마 루시아가 등장하죠. 그는 심포니아로 오기 위해 시그마 44의 거대한 비행선을 이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용 가치가 사라진 그들을 폭파시킴으로써 하루 일행에게 충격을 선사합니다. 자신을 다크블링 마스터라 소개한 그는 하루가 레이브를 찾는 것처럼 자신 또한 5개로 나누어진 싱클레어를 찾아 별의 기억으로 향할 것이라 선언. 인사를 끝마친 그는 그대로 자리를 뜨고 뒤이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리시온 세이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킹의 명령에 의구심을 느껴 자리를 피함으로써 살아남았고 현재의 목적은 세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엘리를 죽이는 것. 이를 막고자 하루 일행이 검을 빼들었으나 육성 DB를 지닌 그들의 힘은 너무도 압도적이었죠. 무직하는 레이나에게, 하루는 벨리알에게 패배한 사이 레트는 자신의 가족, 친구, 사랑하던 여자까지 죽인 인물 제간을 상대하기 위해 성인 의식을 시도합니다. 극악의 확률을 뚫고 성공한 그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고 강한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허나 제간의 육성 DB, 유구드라실에 대처하지 못해 끝내 패배하고 맙니다. 홀로 남은 엘리 또한 고군분투하나 금방 죽을 위기에 처하고 하루가 최후의 저항을 펼치지만 끝끝내 하자에게 당해 쓰러지고 말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 지그하르트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엘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고 이젠 그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지그는 우주마법을 선보이며 오리시온 세이스의 길을 꺾습니다. 하자는 당장 그와 맞선다면 동료 모두를 잃을 것이라 판단해 철수를 감행하죠. 이후 데몬카드 본부에 도착한 그들을 루시아가 맞이합니다. 그의 풀네임은 루시아 레아그로브, 바로 킹의 아들이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는 우연치 않게 싱클레어를 손에 넣어 힘과 지식을 얻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의 사악함을 전부 끌어내 순수한 악의 인간으로 만들었죠. 하자는 그에게 킹이 사용하던 마검, 데카로그스를 건네며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한편 지그는 절대적인 악, 루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레이브를 모아 완전한 하나의 형태로 되돌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에테리온, 즉 엘리. 그녀의 기억을 되찾고자 왼팔에 적힌 문신을 따라 좌표 ELIE 3173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엘리와 같은 펜던트를 목에 건 해골과 리샤 발렌타인의 묘지를 발견합니다. 묘지에 도달한 엘리는 약간의 기억을 되찾는데 어릴 적 부모와의 추억과 에테리온을 사용했던 기억, 카미라는 인물과의 작별하는 기억이었죠. 물론 이 정도의 기억으로 잃어버린 전부를 유추할 순 없으나 최소한 에테리온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엘리는 알 수 있었고 이제 그녀에게 에테리온은 저주가 아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녀만의 힘이 되죠.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하루와 지그는 모든 레이브가 모였을 때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루 일행이 미래의 레이브가 잠든 곳 서점 버그로 향하는 사이 세계 곳곳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 레아그로브 지역에 새로이 본부를 건설한 데몬카드가 완전한 부활을 알리며 루시아의 뜻에 따라 싱클레어 회수에 박차를 가했고 제국은 일전에 킹이 심어두었던 스파이 디프 스노우에 의해 당장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죠. 데몬카드에 맞선 서전버그에 자리한 두 악의 세력 도류 유격단과 오니가미가 일시 동맹을 맺고 루시아는 도류와 오우거의 싱클레어를 회수하고자 제간과 레이나를 파견합니다. 이들보다 앞서 서전버그에 도착한 하루 일행은 이너 세리아를 만나 그녀가 사는 마을 미르데스타에 도착합니다. 마을은 처참히 파괴된 상태였는데 이너의 마력을 노린 오니가미의 짓이었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한 하루 일행은 먼저 오니가미의 전진기지 샤오란에 침투해 그곳에 갇힌 인어 전부를 풀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에 더해 간부 셋을 쓰러뜨리며 그들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나 갑작스레 기지에 나타난 도류, 오우거에 의해 엘리, 루비가 납치당하고 이들을 막는 과정에서 도류에게 맞선 무지카가 디비, 뱀파이어에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죠. 오우거는 엘리의 마력을 이용해 마도병기, 머메이드 캐논을 충전합니다. 그 뒤 하루 일행을 없애고자 아직 자신의 부하들이 남아있는 샤오란을 향해 발사를 감행하죠. 엘리와 이너의 마력이 누군가를 죽이는 힘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루가 이를 배기 위해 나서고 엘리는 자신의 마력을 조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둘의 노력이 빛을 발해 마력타는 샤오란을 비껴나가고 분노한 오우거의 곁에 엘리를 둘 수 없었기에 도류는 그녀를 자신의 배로 데려가죠. 오니가미의 잠수함을 탈취한 하루 일행이 그들의 본부 리버셀리로 향하는 도중 도류 유격단의 습격을 받습니다. 단번에 엘리가 그들의 전함 크리처에 있음을 느낀 하루 일행은 배에 올라타 차례차례로 나타나는 도류 유격단 간부를 무찌르죠. 묘지에서 도류에 의해 되살아난 살인마 쿠키 좀비를 무찌르고 숲에서 마미를 쓰러뜨림과 동시에 늑대인간으로 변한 무지카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죠. 감옥에 도달해 루비를 구출, 세리아는 일행의 길을 터주고자 리리스와 맞섰고 물속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해 승리를 거머쥡니다. 독의 거리에 도착한 하루 일행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간부 오로치의 시체를 발견. 레트는 이것이 재간의 소행임을 파악하고 홀로 남아 해당 지역을 정찰하고자 하죠. 레트가 빠져나간 하루 일행은 도류의 성으로 향하고 성 앞에 이르자 프랑켄 빌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지카가 그를 붙잡음으로써 하루와 루비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가볍게 빌리를 쓰러뜨린 무지카는 늑대인간이 되었을 적 어렴풋이 들었던 실버레이의 행방을 묻죠. 도류와 맞서는 하루는 압도적인 격차를 느낍니다. 특히 도류는 밤이 깊어질수록 강해지는 인물, 거기에 더해 그의 DB 뱀파이어는 인력, 청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기에 물리 공격의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았죠. 끝내 밤의 검에 찔려 쓰러지는 하루. 남은 루비까지 도류에게 당할 절체절명의 순간 루비가 지닌 마법종이 검으로 변하였고 이를 이용해 하루와 루비는 창전 사전사 달마시안이 자리한 심해의 사당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달마시안은 하루가 부디 지금의 상처를 딛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죠. 한편 무지카는 빌리의 말을 따라 오니가미 본부 리버셀리에 도착합니다. 요새 안에선 그보다 앞서 도착한 레이나 부대와 오니가미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운명처럼 무지카와 레이나가 다시 조우합니다. 둘은 같은 목적을 지녔습니다. 바로 은으로 만든 거대 병기 실버레이를 찾는 것이죠. 실버레이를 만든 것은 레이나의 아버지 그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레이가 도난당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그렌은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사후 방황하던 그녀는 킹을 만나 DC에 들어갔고 이후 복수까지 끝마쳤으나 끝내 실버레이를 찾을 수 없었죠. 그녀는 그렌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실버레이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지카는 자신의 스승 리제의 뜻을 이어 실버레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죠. 리제가 죽기 직전 자신의 고향을 무참히 짓밟은 실버레이를 파괴해달라 부탁했기 때문. 무지카는 리버셀리의 이름을 통해 해당 요새가 실버레이임을 알아차립니다. 도류를 해치우기 위해 리제의 뜻을 저버리고 실버레이를 병기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무지카. 이에 반해 레이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절대 병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둘의 말싸움이 이어지나 우선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실버레이를 차지하고 있는 오우거를 무찌르는 것. 공동 전선을 이룬 둘은 오우거와 맞섭니다. 오우거는 은술사의 상위 버전인 금술사임과 동시에 싱클레어까지 가져 상대하기 무척 까다로웠고 거기에 더해 하루 일행과 도류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생각으로 실버레이까지 가동하죠. 만약 그가 의도대로 실버레이를 발동한다면 서전버그 대륙 자체가 없어질 것이 분명했고 그를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무지카는 은술사 둘이 사용할 수 있는 궁극의 기술 인연의 은을 시도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적이었던 둘에게 인연의 은을 시도할 만큼의 믿음은 없었으나 실버레이의 발동을 막는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 하나의 마음으로 엮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둘은 짧은 순간 생겨났으나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인연의 은을 발동하고 오우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강력한 공격 탓에 실버레이가 크게 손상돼 제어불능 상태가 되고
레이나는 실버레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실버레이의 핵을 파괴하는 것이죠. 어중간한 공격으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기에 다시 한번 인연의 은을 발동해야 하는데 문제는 핵이 파괴될 시 대피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배가 폭발한다는 것. 즉,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미 각오가 선 레이나를 따라 무지카도 결심을 세우는데 갑작스런 입맞춤과 함께 제 마음을 고백하는 레이나. 그대로 무지카를 배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아직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를 죽음으로 몰 수 없던 그녀는 홀로 모두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죠. 이에 무지카는 절망하지만 여전히 이어진 인연의 은을 통해 그녀의 강한 의지와 모두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이를 전혀 가볍게 볼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힘을 건네는 선택을 하죠. 홀로 남은 그녀는 잠시 동안 무지카와 맺어졌을 세계선을 상상하고 곧 배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산산이 부서집니다. 슬퍼하는 무지카 앞에 거대한 창 하나가 떨어지는데 죽어서도 함께 싸우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가 빚어낸 무기였습니다. 이를 힘껏 찐 무지카는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드디어 완전체로 모인 하루 일행과 도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1대 다수의 싸움이었기에 도류는 일방적으로 밀리는데 상황을 역전하고자 강력한 마법을 시전합니다. 이때 달마시안에게 약간의 마법을 전수받은 루비가 이를 완벽히 막아내는 데 성공하고 뒤이어 날아든 마법까지 반사해 도류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들의 빛나는 유대를 본 도류는 자신이 왜 그토록 빛을 혐오하는지 어둠을 추구하는 것인지 짧게 이야기해주죠. 마계에 살던 그는 인간이 좋아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의 꿈은 인간과 아인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었죠. 갖은 노력 끝에 화합의 마을을 일구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과 아인의 갈등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인 전체가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고 끝까지 화합을 외치던 도류는 인간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수모를 겪었죠.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감옥에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싱클레어와 접촉하였고 이제껏 억눌려왔던 복수심을 한껏 뿜어내며 그는 인간, 나아가 자신에게 손길 하나 주지 않던 빛에게 복수하고자 한 것.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내뱉은 도류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마왕의 모습을 말이죠. 더욱 강력한 어둠을 진 그를 상대하며 일행 전체가 점차 상처투성이로 변합니다. 그를 꺾기 위해선 더 강한 빛의 힘이 필요했고 하루는 8번째 형상 태양의 검 밀리언 선즈를 습득하며 도류를 긴장하게 하죠. 그렇게 있는 힘껏 검을 휘둘렀으나 몸 상태가 너무도 좋지 않아 공격은 실패하고 맙니다. 일행은 가능성을 쥔 하루가 최대한 몸을 회복할 수 있게 사력을 다해 도류와 맞서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마왕인지라 약간의 피해만 입히는 것에 그쳤죠. 그렇게 도류의 강력한 공격에 전부 리타이어되고 그 사이 하루가 만신창이의 몸으로 일어섭니다. 불굴의 의지로 검을 고쳐잡은 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눈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도류가 시전하는 마법을 룬세이브로 베고 그의 앞에 다다른 하루는 디비를 붙잡아 능력을 봉쇄합니다. 그 뒤 힘껏 태양의 검을 휘두름으로써 도류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죠. 그와 동시에 하루의 몸은 빛이 되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이는 달마시안의 치료를 위해 급히 빛의 중심으로 하루를 이동시키며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일행은 인어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인어들이 선물한 마법선 시페어리오를 타고 다시 동쪽으로 여정을 떠나고자 하죠. 잠깐이지만 생과사를 함께한 세리아와 눈물의 작별을 마친 하루 일행은 여정에 앞서 달마시안이 있는 섬으로 향해 미래의 레이브를 건네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찾아야 할 레이브는 진실의 레이브 단 한 개. 한편 루시아가 이끄는 데몬 카드는 더욱 강력한 적들과 손을 잡습니다. DC와 동급의 무력을 지닌 어둠 조직, 블루 가디언즈와 마계의 지배자 사천마왕, 거기에 하자의 스승인 대마도사 샤크마까지. 그들의 합류로 신생 데몬카드가 탄생하였고 더욱이 나쁜 상황인 것은 DC의 손에 벌써 싱클레어가 4개나 모였다는 것. 나머지 1개는 도류를 쓰러뜨린 하루가 가진 뱀파이어, 즉 하루를 공격해 이를 빼앗는다면 별의 기억으로 향할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마 대륙으로 향하는 일행의 뒤를 쫓아 재간이 나타나는데 드래곤 부대와 함께 나타난 재간에 맞서 레트가 나섭니다. 재간에게 향한 레트의 주먹엔 친구들을 지키고 자아를 잃고 드래곤이 되어버린 연인 줄리아를 해방한다는 중대한 염원이 담겨있죠.
허나 여전히 레트의 무력은 제간에게 한참 아래였고 이 격차를 단숨에 줄이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용인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하는 최종 5위, 신용일성이었죠. 강력해진 레트는 제간을 압도합니다. 연속으로 강한 공격을 얻어맞은 제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사이 레트는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비약 에릭시를 줄리아의 입을 향해 힘껏 내던집니다. 이를 줄리아가 덥석 집어먹는 순간 레트와 제간의 싸움도 끝이 났죠. 신용일성의 대가로 몸이 산산조각난 레트. 에릭실 덕분에 인간의 형상으로 되돌아온 줄리아가 그에게 다가갔고 입맞춤과 함께 머금은 절반의 에릭실을 레트에게 전달합니다. 이로써 둘은 감격스러운 재회를 할 수 있었죠. 제간이 쓰러지며 그가 조종하던 드래곤 무리가 후퇴함에 따라 하루 일행은 여정을 재개합니다. 허나 일행 전체가 부상을 안고 있어 속도가 더디었고 이 탓에 일행을 뒤쫓는 디프 스노우에게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이때 하루 일행을 돕기 위해 슈다가 나타났죠. 슈다는 등장과 함께 디프 스노우의 부하 전체를 쓰러뜨립니다. 하루 일행이 안전하게 도피한 것을 확인한 그는 곧장 디프 스노우와 칼을 맞대죠. 홀로 제국의 괴멸적 피해를 선사한 디프 스노우의 무력은 슈다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고 특히 금지된 힘 56식 DB를 해방한 그의 신체 능력은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힘엔 부러질 법도 하나 슈다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겐 게일이 남긴 강곡한 염원이 있기 때문이었죠. 과거 하루에게 패배한 슈다는 게일을 찾아갔습니다. 게일에게 하루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곧 그는 엔클레임을 막기 위해 킹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자 했죠. 슈다도 게일을 돕고자 했으나 그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얻은 명검 천공 사쿠라를 건네며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눈물 어린 진심을 전하죠. 게일의 진심을 느낀 슈다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았고 지금에 이르러 하루를 지킨다는 맹세를 검에 가득 담아 디프 스노우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하루 일행은 일찍이 별의 기억이 자리했던 곳 별의 흔적 동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게일을 키워준 에버마리를 만나 별의 기억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죠. 여러 설명 중에서도 특히 별의 기억에서 시공마저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은 일행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별의 기억 자체가 거대한 별의 에너지이기에 인류의 과거 정도는 간단히 바꿀 힘이 있는 것. 즉,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DC가 별의 기억에 도달한다면 인류가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밤이 되어 도류의 싱클레어를 쫓아온 루시아가 일행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동굴에 다다른 슈다가 입회인이 되어 루시아와 하루의 2차전이 시작되죠. 둘은 막상막하로 겨루는데 확실한 생기를 잡기 위해 하루는 탱커맨드 먼츠의 9번째 형상 나차레검 세크리파를 해방합니다. 그의 생각대로 세크리파는 강한 힘을 선사해 루시아를 쓰러뜨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죠. 허나 이와 동시에 하루는 마검이라 일컫는 세크리파의 지배당해 친구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루시아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죠. 이를 막고자 엘리는 푸르를 힘껏 내던졌고 푸르의 강력한 뿔에 당한 하루는 다행히 제정신으로 되돌아오죠. 동료들이 안도하는 사이 이번엔 루시아가 세크리파를 무장한 채 하루를 상대합니다. 세크리파의 후유증으로 검을 제대로 쥘 수 없는 하루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죠. 슈다는 하루의 목숨과 도류의 DB, 뱀파이어를 거래하자 말하고 이에 루시아는 콧방귀를 뀌나 별의 기억으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엘리를 붙잡고 협박하자 하는 수 없이 거래에 응하죠. 뱀파이어를 건네받은 루시아는 약속과 달리 슈다를 공격하고 이에 극도로 분노한 하루는 맨주먹으로 루시아를 쥐어패기 시작합니다. 긴 주먹 다짐 끝에 루시아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힘겨운 승리를 만끽하는 것도 잠시 갑작스레 동굴에 잠들어 있던 존재 망각의 왕 앤드리스가 깨어납니다. 하루 일행 전체가 혼란에 빠진 사이 사천마왕 메기도가 등장해 앤드리스를 공격하죠. 그의 공격 덕분에 앤드리스가 일시적으로 스턴 상태에 빠집니다. 싸울 의지가 없음을 표명한 메기도는 루시아를 챙긴 채 대피하고 하루 일행 또한 에버마리의 안내에 따라 동굴 밖으로 대피해 인근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 도착하기 전 하루 일행은 복잡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죠. 머나먼 옛날 멸망한 현행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 아르셜라 레아그로브는 별의 기억에서 시간을 조작합니다. 이로써 현재 하루 일행이 살고 있는 평행 세계가 탄생하였고 반대로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힘 앤드리스도 한낱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앤드리스가 깨어난 이상 다시금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 유일한 방법은 별의 기억으로 앤드리스를 불러내 에테리온으로 무찌르는 것뿐이죠. 엘리의 기억은 여행을 통해 차츰 깨어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별의 기억으로 향할 마지막 열쇠, 진실의 레이블을 찾아 나서죠. 한편 지그하르트는 자신의 고향 미르디앙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사는 마도사 모두가 지그처럼 시간을 지키는 사명으로 살고 있는 특이한 곳이죠. 지그는 싱클레어를 지닌 하자의 행적을 쫓아 고향에 온 것인데 한 발 늦어 마을은 이미 하자의 꼬임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킨다는 사명을 넘어 시간을 손에 넣겠다는 과욕을 부리죠. 반역죄로 몰려 감옥에 갇힌 지그를 옛 친구 니벨이 도와줍니다. 니벨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핑계 삼아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탓에 매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지그는 마을이 아닌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지그도 시간을 지킨다는 목적 하에는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기억도 없는 엘리를 에테리온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 들 만큼 그에게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보다 더 위에 있는 숙명이었죠. 허나 하루와 엘리를 통해 진실에 다가간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이상하다 느낄 만큼 변했습니다. 지그는 이제 자신을 옥죄는 숙명에서 벗어나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정의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 앞을 가로막는 1000명의 마도사 전원을 검 하나만으로 무찌르는 기염을 토하죠. 그가 휘두른 검은 벤 사람의 마력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흡수의 마법검. 이를 통해 1000명의 마력 전부를 얻은 지그는 단 일격에 미르츠를 꺾을 만큼 단숨에 강해졌습니다. 이는 전부 무한의 마력을 지닌 하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죠. 미르디앙 주민 모두의 마력을 지닌 지구와 무한의 마력을 지닌 하자가 싸움을 시작하고 그 싸움은 무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필사적인 지그의 싸움을 본 미르츠와 그를 따르는 힐데는 괘씸합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지 그 뜻을 이해한 것이죠. 그렇게 미르츠, 힐데, 니벨 모두 지그의 편에서 하자와 맞섭니다. 하자의 마력은 압도적이었으나 그들의 분투가 잠깐의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지그는 몸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마력이 전부 사라진 미르츠의 지팡이는 현 상황을 역전할 마지막 열쇠로 작용하죠. 일전 하루와의 싸움에서 깨달은 마법은 마력이 없는 사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지그는 하자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제 패배를 직감한 하자는 마지막으로 지그와 자폭을 시도했으나 싸움을 통해 이미 하자를 뛰어넘은 지그는 다소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있었죠. 그 덕분에 미르디앙 주민 전체가 괘씸할 수 있었고 싱클레어 전체를 모으는 루시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지그의 승리를 전해들은 하루 일행은 또다시 벌어진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리베리아 마을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 참가합니다. 마을에서 레트와 줄리아가 일행으로 재합류하고 아름다운 춤을 선보인 엘리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휴가를 내고 대회에 참가한 유리우스는 그녀의 춤에 홀딱 반해 더 이상 하루 일행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죠. 갑작스레 마을의 블루 가디언즈가 습격을 해오는데 그들의 목적은 에테리온을 가진 엘리를 포획하는 것. 허나 그들은 해방군의 일원 나기사를 엘리로 오인해 납치하였고 그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블루 가디언즈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무사히 나기사를 구해 해방군 아지트로 향했으나 그들을 미행하고 있던 블루 가디언즈에 의해 되려 아지트의 위치가 탄로나고 비지의 간부 6개의 방패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아지트를 공격해오자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엘리는 리샤가 남긴 시공의 지팡이를 얻습니다. 지팡이는 앤드리스를 불러오는 힘을 가졌는데 이는 별의 기억에 앤드리스를 온전히 끌고 오기 위함이었죠. 지팡이를 탈취한 비지는 철수하고 하루 일행은 이를 다시 탈취하기 위해 해방군의 지원을 받아 비지의 대형 요새 알바트로스에 도달합니다. 하드너의 명에 따라 알바트로스는 마계로 진입하였고 이곳에서 앤드리스를 불러온다면 필히 마계는 파괴될 것이 분명했죠. 이를 막고자 하루 일행은 더욱 분투하여 앞을 가로막는 전부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하드너 앞에 도달한 하루는 그의 진정한 목적을 듣죠. 바로 앤드리스와 융합해 세계 전부를 파괴하는 것. 이를 위해 에테리온을 인공적으로 익힌 베르니카를 섭외하였으나 사실 그녀에겐 에테리온이 존재하지 않았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드너는 분노합니다. 이제 그는 진짜 에테리온을 가진 엘리를 노리죠. 하드너는 모든 것을 재생시키는 싱클레어, 아나스타시스로 앤드리스와 융합할 공간인 탄생의 재단을 재건합니다. 이 여파로 하루와 베르니카가 막의 아래로 추락하고 말죠.
6개의 방패는 명에 따라 엘리를 포획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사이 재단에 오른 레트는 하드너와 싸움을 시작하죠. 재간과 혈투를 통해 한층 강해진 레트는 하드너를 몰아세웁니다. 허나 하드너는 아나스타시스를 통해 무한히 재생하였고 레트는 분투하였으나 끝내 쓰러지고 말았죠. 레트는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은 쓰러졌지만 모두의 의지를 가진 존재 하루가 남아있기 때문. 그의 믿음을 따라 하루는 다시 재단 위에 도달해 하드너와 싸움을 재개합니다. 이와 동시에 앤드리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드너의 삐뚤어진 사념이 앤드리스를 이끌고 오고 만 것. 등장과 함께 엄청난 위력을 선보이는 앤드리스는 하드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했고 그보다 강한 엘리의 에테리온이 잠시 동안 앤드리스를 멈춰세웁니다. 기회를 틈타 앤드리스와 융합하고자 하는 하드너. 이를 막기 위해 하루는 검을 휘둘러 하드너와 재단 모두를 베어버립니다. 몸과 재단을 동시에 고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죠. 하루가 하드너를 상대하는 사이 시공의 지팡이를 쥔 엘리는 모두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앤드리스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따라 재단에 도착한 베르니카까지 엘리를 돕자 앤드리스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조급해진 하드너는 제 앞을 가로막는 하루를 쓰러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는 달리 아나스타시스의 힘이 점차 약해지죠. 그가 짧은 시간 너무 많은 힘을 이끌어낸 탓이었고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레트. 레트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의 의지가 하루에게 전해져 이를 통해 하루는 하드너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이와 함께 앤드리스도 사라져 더 이상 마계를 위협하는 존재는 남아있지 않았죠. 망연자실한 하드너는 주저리 세계 멸망을 초래하고자 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일련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 소피아와 그녀가 임신 중인 아이를 한꺼번에 잃고 말았고 너무도 큰 슬픔에 그는 흑화하고 말아 앤드리스와 융합해 과거의 슬픈 기억을 잊으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드너 앞에 해방군의 리더이자 옛 친구 유마가 등장해 그의 딸이 살아있으며 그녀가 바로 나기사임을 전해줍니다. 슬픔에 도망쳐버린 하드너 대신 유마가 그녀를 걷어들였고 나기사는 이러한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하드너. 그 순간 루시아가 나타나 하드너를 공격하고 싱클레어를 탈취합니다. 그 뒤 새로이 제작한 네오 데카그로스로 일격의 재단을 부수죠. 배신자를 처치하고 싱클레어까지 회수한 루시아. 달려드는 하루를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모습을 감춥니다. 모든 싸움이 끝이 나고 하루 일행은 마계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하드너는 나기사를 걷어준 유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나기사를 지켜달라 간곡히 부탁하죠. 해방군의 배웅을 받으며 하루 일행은 진실의 레이블을 찾기 위한 여정을 재개합니다. 이 여정에 일전에 함께 싸웠던 베르니카가 합류하죠. 하루 일행은 푸르를 따라 어떤 동굴에 도착하는데 그 안에 자리한 무수한 함정을 가까스로 돌파해 창전 사전사가 잠든 무덤에 도착합니다. 진실의 레이브도 이곳에 같이 잠들어 있었죠. 진실의 레이브를 손에 넣기 위해선 한 가지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고 이에 하루는 무덤을 지키는 묘직이 로펜의 안내에 따라 홀로 동굴 안쪽으로 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001호년 세계 통일을 꾀하는 레아그로브와 이를 막고자 나선 심포니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레아그로브는 병사들을 DB로 무장시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항할 홀리블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심포니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모집을 이어가고 있었고 게러지 섬에 차례가 되자 아이가 생긴 친구를 대신해 시바가 병사로 지원하죠. 용병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시바에겐 세계를 지킨다는 큰 뜻이 없었습니다. 그 탓에 제 강함을 자신해 단독 행동이 잦아 빈번한 다툼이 생겨났죠. 이에 실증난 시바는 게러지 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때 홀리블링을 만들기 위한 힘, 에테리온을 지닌 소녀 리샤를 만납니다. 그녀와 만남,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레이블을 건네받았을 때 시바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을 다해 세계를 구하고자 싸우고 있음을 말이죠. 리샤의 염원을 손에 쥔 시바는 그녀의 의지를 이어 싸우기로 맹세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발레인 무지카를 만나며 탱커맨드 먼츠가 탄생하였고 리샤로부터 시작된 의지가 시바에게 그리고 하루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시바는 진실의 레이블을 위한 마지막 시련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꺾는 것.
진실의 레이브가 선택하는 레이브 마스터는 단 한 명이며 현재는 시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건넨 비약으로 시바는 성검이라 불리던 시절로 되돌아가 하루를 압도합니다. 하루는 시바의 검이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선을 넘나들며 성장했음에도 그와의 격차는 너무도 태산 같았죠. 시바는 마음의 힘이 곧 검의 무게라 말해주는데 그가 리샤를 위해, 세계를 위해 싸운 시간은 무려 50년, 당장 하루가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죠. 큰 벽을 느낀 하루는 스스로에게 싸우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시바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을 듯 몰아쳤고 쉴 새 없이 당하는 와중 엘리를 떠올린 하루는 처음으로 시바의 검을 튕겨냅니다. 스스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깨달은 것이죠. 하루는 엘리를 위해 싸운다는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의지로 태산같이 느껴진 시바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시바의 무릎이 땅에 닿는 그 순간 하루를 향해 진실의 레이브가 환히 빛났죠. 자신의 뜻을 모두 전한 시바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섭니다. 그때 무언가를 느낀 엘리가 하루를 쫓아 시바 앞에 당도하고 리샤를 무척이나 빼닮은 그녀를 보며 시바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긴 시간 동안 리샤를 위해 싸워온 사내는 그렇게 엘리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창천 사전사의 무덤에 침입해 난동을 피우는 벨리알. 시바의 주검을 아는 채 등장한 하루는 일격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진정한 레이브 마스터가 된 그는 전보다도 훨씬 강해져 있었죠. 한편 일행과 떨어졌던 슈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그가 있는 미르디앙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이미 루시아에게 공격당해 곳곳이 파괴된 상태였죠. 루시아는 4개의 싱클레어를 모았고 이들이 한데 모여 공명을 일으키자 지그가 몸속에 숨겼던 마지막 싱클레어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5개로 쪼개졌던 싱클레어 전부가 한데 모였죠. 그 순간 갑작스레 등장한 앤드리스와 5 싱클레어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힘이 한데 뭉쳐 차원 붕괴의 딥이 앤드리스가 탄생하고 말죠.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나눠진 레이브를 하나로 합쳐야 했죠. 이를 위해선 에테리온을 완벽히 제어할 필요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 심포니아로 향해 엘리의 기억을 되찾고자 합니다. 미르디앙에서 온 지그 일행과 세력을 합쳐 심포니아로 향하는데 그들을 쫓아 대마도사 샤크마가 등장합니다. 샤크마와 하루 일행, 미르디안의 마도사가 전투를 벌이는 사이 하루, 엘리, 지그는 해골과 무덤이 있던 곳에 도착합니다. 샤크마의 무차별적인 마법 속에서 무덤을 지키고자 해골은 무덤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고 엘리는 무덤이 있었던 자리에서 한데 모은 레이브와 에테리온을 공명시킵니다. 그러자 거대한 힘이 소용돌이 치고 그 힘에 휩쓸린 하루와 엘리, 지그는 엉뚱하게도 과거에 도착하죠. 바로 리샤 발렌타인이 살아있던 50년 전 과거로. 과거 여행을 통해 일행은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합니다. 바로 엘리가 리샤 본인이었다는 것. 심포니아의 국왕 마라키아는 리샤를 죽음으로 가장해 에테리온 연구소 지하에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50년 후 일어날 앤드리스를 막기 위함이었죠. 레이브를 만든 이후로 점차 기억을 잃고 있었기에 지구로 인해 연구소가 파괴되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것.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채 하루와 엘리, 지그는 현재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둘을 완벽히 현재의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지그가 홀로 과거에 남아 시간을 조정하죠. 끝내 엘리를 향한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지그. 시간이 흘러 무덤에 온 리샤를 만납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엘리의 펜던트를 건네받으며 2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그녀를 껴안지도 못한 채 떠나보냅니다.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미래를 바꿀 여지가 있기에 지그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무덤 앞을 지켰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홀로 엘리를 지켜온 것. 엘리는 해골로 남은 지그를 껴안으며 오열하고 똑같이 지그를 생각하며 오열한 하루는 남자 대 남자의 약속으로 그의 의지를 잇고자 하죠. 하루와 엘리는 힘을 합쳐 샤크마를 상대합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엘리는 에테리온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지크의 의지를 이은 하루까지 더욱 강력한 힘을 선보여 샤크마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앤드리스를 쥔 루시아는 사천마왕을 부르며 최종 결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는 정말 세계의 멸망을 위해 달려가고 있죠. 같은 시각, 무직하는 하루를 위한 검, 성검 레이벨트를 완성하고 엘리는 레이브를 하나로 합치며 루시아와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죠. 루시아가 있는 최종 결전의 장소, 별의 기억으로 향하는 하루 일행.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군이 찾아오는데 모두 지그가 미래를 위해 남긴 편지를 통해 이곳에 도착한 것이죠. 모두의 도움으로 별의 기억에 도착하자 아수라가 비행선에 난입, 엘리를 납치해가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엘리를 되찾기 위해 달려나가고 그 사이 베르니카, 니벨, 줄리아는 절망의 제로와 맞서죠. 마계의 왕 중 하나인 그녀를 상대하며 베르니카는 목숨을 건 공격을 감행하고 니벨은 자신의 미래를 끌어와 싸우며 끝끝내 늙어 죽어가는 등 필사적인 싸움 끝에 제로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허나 베르니카도 니벨도 끝내 목숨이 다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줄리아조차 만신창이인 절망적인 승리였죠. 레트는 영혼의 우타와 맞섭니다. 그는 마계 최고의 검사이자 즐거움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죠. 레트는 과거에 자신을 보는 듯한 그와 맞서며 확실한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비기, 신용 일성을 해방하고 그에 맞서 우타도 전기로 변해 레트와 싸웁니다. 압도적인 그의 힘 앞에 목숨을 걸고도 이길 수 없음을 느낀 레트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죠. 바로 용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자아를 잃고 마음을 잃은 채 천박한 싸움을 벌일지언정 그는 하루가 나아갈 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우타를 쓰러뜨립니다. 아수라를 쫓아온 하루는 엘리를 되찾고자 그와 맞섭니다. 아수라는 온몸이 DB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곧 레이브와 완전 극상성이라는 뜻. 그렇게 조금은 허무하게 레이벨트에 당해 소멸합니다. 엘리를 되찾은 것도 잠시, 오겸의 메기도에게 기습당해 엘리를 빼앗기고 말죠. 큰 공격을 허용한 탓에 쓰러진 하루, 그를 지키고자 게일의 의지를 이은 슈다가 등장합니다. 하루를 지키기 위해 슈다는 자리를 비킬 수 없었고 그를 향해 메기도의 오겸이 날아들죠. 한 나라를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는 불꽃에 맞서 슈다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나아갔습니다. 게일이 건넨 검을 주고서 그를 뛰어넘을 검사가 되기 위해 말이죠. 그렇게 슈다의 일격이 메기도를 베는 데 성공하고 쓰러진 메기도는 동기여진을 시도합니다. 절벽에 매달린 슈다를 가까스로 하루가 구출해내죠. 모든 사천마왕은 쓰러졌고 하루는 무지카가 건넨 에릭실로 조금이나마 몸을 회복합니다. 루시아는 아르샬라로 인해 탄생한 현재의 평행세계를 없애고 원래의 현행세계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풀한 포기 없이 멸망한 세계에서 자손을 퍼뜨리고자 엘리를 데려갈 생각이었죠. 허나 앤드리스는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엘리를 신세계로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말하고 이에 루시아는 인류의 번영을 포기한 채 엘리를 죽이려 들죠. 그 순간 나타나 있는 힘껏 루시아를 쳐내는 하루. 곧장 루시아와 최후의 결전을 시작합니다. 엘리는 무지카에게 시공의 지팡이를 건네받아 앤드리스를 겨눕니다. 이를 본 루시아는 엘리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앤드리스에 자신과 하루를 가둬버리죠. 앤드리스 안에서 하루와 루시아의 싸움이 이어지는데 모두의 응원을 받은 하루는 필사의 힘을 발휘해 루시아를 쓰러뜨립니다. 패배한 루시아는 소멸했으나 하루는 앤드리스의 몸에 갇힌 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점차 대파괴는 다가오고 있었고 세계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하루와 함께 앤드리스를 소멸하는 방법뿐이었죠. 비록 하루 본인은 사라지고 엘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는 이를 죽여야 했지만 모두와 함께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 둘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엘리의 손에 의해 앤드리스는 소멸하죠. 에테리온을 사용한 대가로 엘리는 또다시 기억을 잃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엘리. 모두가 그녀를 위해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기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루비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카지노를 세웠고 줄리아는 그곳에서 제법 비싼 급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죠. 어째서인지 레트와 베르니카, 니벨까지 살아있었고 하루가 빠진 일행 모두가 한데 모여 하루의 무덤 앞으로 향합니다. 세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그를 추모하죠. 그 순간 거대한 빛기둥과 함께 하루가 되살아납니다. 이와 동시에 메모리 더스트가 요동을 치는데 그제서야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레트와 베르니카, 니벨과 하루까지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별의 기억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되살아난 하루가 엘리 앞에 당도하고 그간의 기억을 되찾은 엘리는 힘껏 하루를 껴안습니다. 그렇게 일행 모두가 재회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세계 평화를 지키고 무사히 게러지 섬으로 돌아가는 하루. 그의 곁에는 미래를 약속한 엘리가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둘의 결혼을 끝으로 레이브 스토리